똑같이 갑이라는 자산에 저번처럼 우리 이제 1억 원을 빌려주고 금전소비대차 계약했다가 이 사람이 돈 못 갚으면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이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잖아요. 이 사람 물권자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제 쑥쑥 들어오시죠. 그러면은 만약에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면은 무슨 경매를 하게 돼요? 임의경매예요? 아니면 강제경매예요? 판결? 강제. 그렇죠. 강제경매죠. 네, 맞아요. 강제경매. 그래서 강제경매를 했다고 치시고요. 경매를 신청을 해가지고 자 신청을 했습니다. 자 신청을 했으면은 1일에서 3일 안에 무엇이 떨어지죠? 판결? 자 신청 사건은 결과가 뭘로 도출되죠? 결정. 소송 사건은 결과 도출이 판결. 그렇게 떨어지죠. 네. 그래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무슨 결정이 되냐? 경매 개시 결정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이제 매각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위한 준비가 전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매각이 되겠죠. 매각 기일이 잡히고 이때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낙찰이 된 사람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낙찰자예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냥 낙찰자일 뿐이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권리가 없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이 되고 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이 되죠. 죄송합니다. 매각 결정이 되죠. 이때 매각 결정인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낙찰자를 뭐라고 부른다? 매수인이라고 부른다. 권리는 있습니다. 무슨 권리? 돈만 내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로. 그렇죠. 돈만 내면. 그 다음에 원래는 신청사건도 결정이 됐을 때가 딱 선고일이거든요. 소송사건도 판결이 나올 때가 선고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때부터 결정이 됐으면 끝나야 되는데 남의 물건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기하지 않게 해서 한 번 더 이 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을 합니다. 이걸 매각 확정 기일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똑같이 일주일. 그 다음에 어떤 기간이 주어지냐면 대금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잔금 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요. 그래서 이 잔금 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에 30일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통상 45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을 하는 게 이겁니다. 2주, 30일. 그러면 45일 떨어지죠. 네. 그리고 대금 납부를 했으면 그때부터 명도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다음부터 배당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배당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요. 대금 납부했으니까 이동 같은 피천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낙찰자는 이때부터 대금 납부를 했을 때부터 이제 진정한 매수인,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예, 소유권자가 되는 거고요. 이때 우리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인도명령 신청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하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때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당 절차, 명부에 착수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앞으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나서 이때 뭐냐면요. 첫 번째 뭐라 한다고 그랬죠? 송달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송달. 누구한테? 채무자, 채권자, 이해관계인들한테, 등기 권리자들한테 경매를 하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의 신청해라. 송달한다고 했죠? 우편이 전부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 등기를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합니다. 예, 또 압류 효력이 발생했으니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판사님이 누굴 부르죠? 집행관을 불러가지고 현황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렇죠? 현황조사서를 나중에 보고서를 볼 때 뭐를 포인트로 봐야 된다? 그렇죠.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가?
그렇죠? 점유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 보고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사가 누굴 부르죠? 감정평가. 맞습니다.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평가를 하게 만들죠. 이때 나오는 평가 금액으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채권자들한테 일반 채권자들한테 배당률과 종기를 알려줘야 되죠. 배당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하라. 자 그런데 배당을 받는 게 확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 배당권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근저당권자들 기억나시죠? 네. 이 사람들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너네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건 알아. 그런데 얼마 받아야 되는데 자 이거를 보고 뭐라 그런다? 채권 신고하라고 che고하죠. 자 여기까지가 됐으면은 매각 기일을 지정하죠. 큰 문자 이해됐나요? 네. 빠진 거 있나요? 빠진 거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합치고 압축하고 요약해서 만드는 게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했죠. 네. 예. 나중에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줄여서 매물서라고 부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현황조사서랑 이 매각 물건 명세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 보고서.